한 2월 26일 날 팽목항을 다녀왔어요. 네. 서울에서 3차 가갖고 120명.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2차 가갖고 80명. 그 이제 200명이 우리 이제 제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원력들 그리고 전국구 애청자분들 해갖고 갔는데 그 일요일 날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힘든 일정이잖아요. 네. 그 아침 8시에 떠나서 강화문에 도착하니까 11시 됐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처음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오기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가 무척 깝깝하거든. 친구들하고 2-3명 이렇게 팀을 짜서 혼자 가기가 힘이 들어. 힘이 들죠. 예. 그렇다고 뭐 누구 같이 가자고 하니 거기에 또 공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생각보다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가기 쉽지 않고 그 혼자 온 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은하 엄마하고 다윤 엄마 그 다음에 은하 아빠 해갖고 그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근데 감정들은 많이들 좀 차분해지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국구 방송에서 아직도 미수습자 가족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팽목항에 있다는 거를 꼭 전해주고 박주민 의원한테도 안부 좀 전해달라고. 네. 예. 이번에 지금 선체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원포인트 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신속 처리 한 건으로 지정돼서 11월에 출범을 하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뜨잖아요. 지금부터 오늘 11월이면 한 9개월이 뜨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선체가 인양이 되니까 예. 선체를 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걸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네, 국회 차원 아니 법으로 해서 법으로. 네.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좀 애를 써줘가지고 농해수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법사위에 와 있는데 김진태가 지금 어제 김진태 의원이 잡았죠. 자기 당 다 동의하고 넘어왔는데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가 있다. 근데 탄핵 결정이 곧 나는데 왜 그 결정 안 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면은. 뭐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선체조사는 세월호 7시간 그 탄핵소추안은 세월호 7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황당한 이유로 막아서 어제 저희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다 발끈했고 그래서 일단. 박범계 의원하고 한판 세게 붙었더라고요. 예. 붙은 타임은 사실 그게 아니라 공선법 논의하다가. 네. 예. 오전에 세월호 걸 잡았고 그래서 약간 다들 흥분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후에 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야당에서 간사 교체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금 걸렸죠. 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춘천지방법원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김진태 그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하고 검찰이 그 무혐의 처분을 해서 예. 해당 그 춘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했어요. 재정신청이라고 하면 1심이 아니라 2심 항소심격인 거죠? 재정신청은 이 검찰이 무혐의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고발인이 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다가. 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부에 하는 거죠? 판단하면 이것은 법원이 그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 안 하고 법원이 기소하면 검찰격을 누가 해요 그러면은? 검사가 합니다. 검사 근데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공소유지검사를 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 검사가 하긴 합니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법원의 수건사업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어요. 1월에. 그래서 갑자기 원래 김진태 의원은 검찰 쪽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유명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좀 법원 쪽에서는 그래서 저 의원 정말 껄끄럽고 불편하다라고 평가하는 의원이었는데 오랜 동안 법원이 주장해왔던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갑자기 1월에 발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하면 이제 그런 이슈는 통과가 될 수가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그걸 발의하면서 저희들은 이상하다. 평상시 결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서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소돼서 물론 최종으로 무죄로 결론 났지만은 저축은행 관련된 사건
그 지금 대법원의 계류 중이었을 때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했었잖아요. 그래, 추진했고. 상고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올해 수건 사업 아니에요? 예. 국회에 엄청난 로비를 했잖아요. 예.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두둔을 했잖아. 상고법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소되어지면 스스로가 물러나야 돼요. 아니, 그거를 내부 관리 이런 걸 만들었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를 바꾸고 더군다나 간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서영교 이제 탈당을 하셨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논란이 되자 예. 법사위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정상적이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김진태 의원의 그런 어떤 행동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만하죠.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난번 특검법 연장하는 거 반대한다. 통과시키지 못한다 이랬는데.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 상정 못한다. 그래서 이제 댓글 보니까 재미있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김진태 눈에 흙을 넣으면 되잖아. 흙을 넣자. 지나다 흙을 딱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흙 들어간 거 딱 사진 찍어갖고 인증샷 찍어갖고. 너 약속한 거 아니냐? 약속시켜라. 아니 근데 진짜 여야가 합의하고 선체조사위원회 같은 경우 여야가 농해수위에서 합의해서 올라갔는데 네. 법사위 의원 하나가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그게 잠깐 했었잖아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법사위 의원 하나 간사 하나가 막는 게 이게 무슨 국회냐. 맞죠. 그리고 김진태 지금 재정 신청돼갖고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척사유예요. 왜냐하면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 그럼요. 근데 또 1월 달에 법원 수건사업 관련된 법안을 냈어? 이거는 당연히 제척사유죠. 물론 이제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재판에 흘러가는 건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세월호 가족들 또 특히 이제 미수습자 그분들은 빨리 선체가 인양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선체가 다 인양된 줄 알아요. 그리고 뻘에 이렇게 박혀 있었고 상하이 셀비지인가요?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애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양하기 위한 예비 작업은 다 이제 마쳤고요. 다 끝났고, 예. 중국에서 인양에 필요한 장비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월호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서 해수부 장관이 출석을 한 김에 물어보니까 이미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 인양 작업해서 4월에도 인양이 될 수 있다. 빠르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김진태 그러면서 해수부 장관이 특이하게 그러니까 빨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달라 호소를 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막 성질 내는 거 왜 끼어드냐고. 황당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어요. 해수부 장관은 이게 슬쩍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감을 잡았나? 하여튼 해수부는 항상 스탠스는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양은 항상 성공시키겠다는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미뤄지고 잘 못했죠. 근데 이번에 나와서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고 4월이면 인양될 거니까 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 같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못 오신 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4월 16일이면 세월호 3주기예요. 4월 16일이면. 예. 그래서 저희가 전주 4월 8일 토요일 날 이번엔 이제 일요일 날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조금 일찍 해서 4월 8일 날 갈 계획이고 자세한 건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팽목항에 아직도 미수자가 있고요.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놓고 김진태 의원이 자기 SNS에 세월호 선체조사법 막았다고 자랑을 하는 트윗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어디 학교 나왔어요? 근데 대학은? 서울대법대? 서울대법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고. 부장 검사 출신이죠. 참 춘천 사람들 그래도 다음에 국회의원 또 될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김진태가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 보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은 지금 춘천이 저 처가집이 춘천인데 춘천에서는 그 시위에서 최종 목적지가 항상 딱 정해져 있어서 김진태 사무실 앞에. 네, 타켓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네.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모이죠. 예. 근데 그 춘천은 김진태가 폭탄이 아니고 또 한 명 있잖아. 누구 있어요? 김진태하고 싸운다고 준비하는 돼지가 한 명 있잖아. 아, 김영민? 김영민의 꿈은 춘천시장이거든. 근데 하려면 좀 점잖게 해야지 저거 자꾸 자유한국당이.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김정민의 막말의 시대는 이미 갔어요. 김용민? 김용민의 막말 시대는 갔기 때문에. 예, 그렇지. 이제 뭐 이제는 뭐 홍준표 뭐 서석구. 아니, 김평호가 뭐. 김평호 그렇지. 악권이잖아요. 진짜 그거에 비하면 김용민은 막말도 아니야. 그냥 네. 귀엽죠. 옹알이 수준이야. 옹알이. 귀여운 옹알이죠. 자, 알겠습니다. 팽목항에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실종자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음을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 그리고 9명의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진도 앞바다에 여전히 있음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재 27일 날 시간은 좀 흐르긴 했지만 최종 변론 그 풍속들 조금만 얘기하고 앞으로 헌재 얘기를 좀 들어가시죠. 네. 27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깊게 보셨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강일원 재판관이 좀 조건을 완화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안 했어요. 어떻게 완화했어요? 증인처럼 신문하진 않겠다. 피고인석에 그쪽에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재판관이 궁금한 것을 좀 몇 가지 물어보는 정도로 하겠다. 당연히 이제 피청구인석에 앉으니까 변호사들하고 같이 앉죠. 예. 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래 예정돼 있었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신문 받는 거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네. 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출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기의 주장을 보냈고요. 그 서면을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대독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것뿐만은 아니라 총 15명의 대통령 측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거의 6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통령 측 원래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을 대략 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특별히 시간을 미리 정해주진 않았고요. 네. 당일 출석한 변호사들 보고 네. 순서를 좀 정해달라라고 했고. 우리 정당 예산할 때는 네. 뭐 청구인 쪽에 몇 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피청구인 쪽에서 1시간 이렇게 하고 청구인 쪽에서 대표자와 변호인단 간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통합진보당 정당 예산할 때 우리 굉장히 점잖하게 했어요. 다 지켜줬어. 네. 좀 언성을 제가 높이긴 했는데 법률상 주장만 딱 했던 거지. 통합진보당 해산 때 그 재판관이 지금 재판관인데. 그래, 그대로죠. 그때는 그렇게 칭찬하다가 네. 지금 막 욕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 시간을 미리 정해주진 않았고요. 현장에서 얼마나 할 거냐 물어보고 물어본 그 정보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럼 순서를 좀 이정미 재판관이 정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회 쪽에서는 원래 1시간 가량 하겠다고 얘기했고 4명으로 미리 내부 합의해갖고 결정해갖고 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쪽에서는 대리인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일단 국회 청구인 측은 4명 누구 했어요. 청구인 측은 그 권성동 위원장이 했고 예. 황정근 변호사, 이용구 변호사, 그다음에 이명성 변호사. 네. 그러면은 청구인 당사자는 권성동 소추위원장, 네. 그 법사위원장, 소추위원 거기만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리인들이 한 거네요. 네, 나눠서 했죠. 세월호 관련돼서는 그 이용구 변호사가 저보고 좀 하라 그랬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용구 변호사가 핵심만 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용구 변호사의 요지는 우리가 그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대통령이 1차적 구조 책임이 있다고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의 자격이 없는 것은 그 자체로만 탄핵 사유다. 이렇게 핵심만 딱 찔러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용구 변호사가 네. 세월호. 네. 그다음 나머지 변호사들도 이명성 변호사는 이제 헌법 논리에 비춰서 탄핵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주로 설명을 했고요. 황정근 변호사는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그냥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뭔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들을 한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그 자신의 어떤 발언을 하면서 울먹여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나라가 그 소추위원들도 놀랐다면서요. 놀랐죠. 아시잖아요. 권성동 위원장의 성격을. 하여튼 뭐 근데 뭐 나라를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비선들의 농락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추락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울먹여 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죠. 기자들은 뭐 권성동의 재발견이다 막 이래서 막 엄청나게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심정이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에 입조를 했고 그런 사람이 탄핵의 소추위원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심적인 뭐 요동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럴 거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최후 변론을 했던 이재화가 울먹이는 걸 보고 화제가 되니까 나도 한번 코스프레를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아닐까? 글쎄. 저하고는 좀 다른 부류의 인간이죠. 그래도 이재화 하는 거 보니까 멋있으니까 나도 좀 울먹여야 되겠다. 근데 그날은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측의 소송 대리인들이 완전히 봉숭아 학당이었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재밌어. 아니 나는 근데 계속 들어도 재밌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최소한의 대통령 측이면 청와대나 대통령 측의 뭐 대리인 간에 대리인들 교통 정리는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게 전날에 어떤 순서로 변론을 할까를 논의했는데 결정이 안 됐나 봐요. 논의 순서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혀 사전에 조율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아니 자기들 그 전에 누구죠? 김평우 그분이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다가 이중환 이중환에게 당신도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이중환은 얘기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이중환 변호사가 누가 그랬잖아요. 우린 각자 변론이다. 그거 지금 막말했을 때. 막말했을 때. 내란 이야기하고 뭐 지금 뭐 국회의 대리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브리핑을 하러 가자 끝나고 올라갔을 때 기자가 물었을 때 대리인단의 입장이냐 하니까 자기가 보통은 좀 두둔을 하잖아요. 근데 두둔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각자 변론이다. 각자 변론이기 때문에 지금 김평우가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는 나하고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서 싹 빼버린 거지. 그게 아마 김평우 변호사는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좀 해보면 회의도 같이 안 한다. 처음부터 했던 그룹하고 뒤에 이제 서석구 변호사님부터 들어왔던 후발 결합 그룹들하고 회의도 같이 안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재판장에서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다퉜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을 하면 이중환 변호사가 어떤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김평우 변호사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후발 합류자들이. 저는 예상을 할 때 이제 이중환 변호사가 대리인단 단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전병관 변호사 그 이후에 이제 이동업 재판관들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좀 나름대로 자기들이 변론해서 청구를 기각시키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갔는데 근데 이제 김평호 변호사나 정기성 전 대법관하고 이분들은 원래는 그 왜 조선일보에 광고 내셨던 뭐 이른바 법조 원로계 9명인가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뭐 추측을 해보기엔
해볼 텐데 이제 해보면 이중환 변호사한테 자기들이 광고 냈던 논리 있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먹히니까 자기들이 직접 들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중환 변호사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질서는 지켰어요? 네, 이중환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점잖은 사람이죠. 있고 서석구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정도까지만 해도 좀 체계적이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전혀 이중환 변호사의 어떤 역할,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재판장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황당들 했죠. 근데 예. 김평호 나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재판관을 향해서 변론을 안 하고 방청석에 있는 뒤에 카메라를 의식해서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판관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지지자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네, 이른바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정을 보고 얘기하라라고 또 두세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에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최후 변론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날 뒤를 방청석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네. 그러니까 전날에 보면 그때 막말하고 이랬을 때가 방청석 카메라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최후 변론할 때 저희들 보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론이 끝나고 나면 트위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분들의 트위터에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장면을 봐라. 그런 트윗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김평우 변호사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김평우 변호사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지난번에 막말 변론을 하고 나서 태극기 집회 토요일 날 25일인가요?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냥 발언하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발언을 해서 그래서 이른바 자기는 혁명가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대통령을 잡으려고 이런 식의 탄핵 사건 시행했다는 그리고 뭐 국회를 또 아주 비아냥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국회 애들이 네, 국회 의원 애들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 발언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이 나온다. 안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온갖 뭐 부정과 부패에 쩌들어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나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었고요. 문제 있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 뒷목을 잡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됐었어요. 최후 변론 때? 네. 그뿐만 그 전에도 뒷목을 이렇게 잡는.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예. 이정미 재판관이 뭐 3kg 빠졌다고 이번에 탄핵 심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에 서석구 변호사는 그날 이 재판에서 이게 청구가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각하해야 되냐 법률상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률상 주장은 안 하고 이른바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이 누구냐 북한에서 촛불 집회 칭찬한다. 촛불 집회가 민주노총이나 이쪽의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다 동원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쭉 했어요. 이게 탄핵 사건에 인용할 것인가 각하할 것인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날 총 몇 분이 발언을 했어요? 대리인 측은 15명이요. 15명인데 나는 중복 발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궁금한 게 결국 후발 참여자들까지 해서 대리인이 18명이 됐잖아요. 총 저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지. 근데 왜 언론엔 18명으로 나와요? 근데 언론에도 17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이요? 난 18명으로 기사를 보고 얘들은 18 숫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자꾸 18에 너무 관심 갖지만 조원영 변호사도 희대의 또 코미디를 그날 했죠. 그게 이게 최후 변론이냐 결심하는 날이잖아요. 조원영 변호사는 아마 뒤순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거야 그날. 다시 재판하자.
조원영 변호사만 그 변론 제기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이 양반이 조원영 변호사가 그 전날에 저 강윤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사람이죠. 아, 기피 신청을 했다가 15분 만인가 각하가 됐고. 그리고 기피 신청도 대리인단까지 논의를 안 하다가 즉석에서 막 해버린 거야. 재심 청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변론 재개 신청이라고 변론 하는 재개 거는 신청. 증인 신문이라든지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달라. 처음부터. 예. 다시 열어달라. 예. 추가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 연기 전략의 일환인데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또 사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뭐 근데 그 상황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월 9일이나 3월 10일 정도에 선고를 할 텐데. 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하나의 변수가 예.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쪽의 소송 대리인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뭐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 그날 27일 날 변론하는 걸 보고 이 양반들은 이게 기각을 목표로 한 게 아니죠. 기각을 목표로 했으면 전혀 그런 15명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읍 재판관님이나 이중환 변호사,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 3명은 그래도 법 논리라든지 이런 지점을 공격했는데 나머지 12명,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12명 그룹은 사실 절차의 공정성 또 말씀하신 대로 색깔론 또 이런 험죄에 대한 위협 거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표 변호사 이중환 이동읍 또 누구죠? 전병관. 전병관 이분들만 그나마 했는데 이분들 그 논리 들어봤을 때 이분들도 기각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그 논리를 말씀하신 분은 이동읍 재판관님이신데 이동읍 변호사님이신데 이동읍 변호사님도 아주 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느낌보다는 큰 원칙에서 좀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5분 대표 변호사 3분 빼놓고 12명은 아예 그냥 뭐 색깔론이나 이런 그 절차가 위법하다.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 아니 그리고 일괄 표결하는 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8명으로 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만 했고 그나마 이중환 이동읍 전병관 재판관은 법리 논리를 법리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이것도 기각을 목표에 두거나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좀 약했죠. 그러니까 주장은 법률상 필요한 주장인데 사실상 이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많으니까 증거를 이런 뭐 정인의 정언이다 이런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밝혀졌다는 이런 내용의 주장은 없죠. 그냥 원론적인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인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박 의원님 중요한 게 그 이제 일각에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은 어찌 보면 좀 쇼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이미 다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통해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통상적인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할 때는 대충 판사가 심정 형성이 이제 하긴 하는데 심정 형성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기록을 이제 꼼꼼하게 봐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랬을 때 최후 변론에 영향을 준다. 최후 변론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구두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면보다는 구두 변론을 그래서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 재판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번 신경을 써서 보는 거고 사실 뭐 정의인만 해도 26명 했잖아요. 80일 동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심정 형성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게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최후 변론에 공을 들이겠다. 예. 시간을 더 달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정돼 있던 날보다 3일을 더 줬죠. 네. 그렇죠. 24일로 하려고 했던 걸 27일로 예. 미룬 거죠. 근데 뭐 시간을 왜 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완전히 다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어쨌든 최후 변론은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재판관들이 17차 심리를 해오면서 16차 심리를 해오면서 형성된 그 마음을 뒤집기는 좀 힘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문제. 예. 그다음에 이후의 전략. 예.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